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쿠콘 전자공시 맞죠?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 개황 봤을 때 뭐 웹캐시, 텐진이겠지, 코신, 코사인, 캄보디아와 탄진, 뭐 100만원이니까 7,400만원짜리 자산, 10억짜리 회사. 그러니까 그 큰 의미 없는 회사, 그러니까 별도나 연결이나 뭐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주식회사 쿠콘이라고 2006년에 설립되었다. 12월 14일 제3조의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핀과 파이낸스와 테크를 합친, 금융과 테크놀로지를 합친 API 플랫폼 및 비즈니스 정보 제공 주력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데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하는 주력 사업. 당사를 포함해서 17개의 계열 회사가 있고, 계열 회사 중 IFRS 회계 요거 도입한 회사는 2개 회사다. 상장되어 있는 거는 웹캐시 하나 있고, 비상장 13개. 이렇게 해외 상장된 거 없고, 비상장 코사인, 웹캐시 천진, 웹캐시 베트남 이렇게 있다. 2021년 4월 28일 코스닥의 신규 상장. 신용 등급은 BBB 플러스 등급, 현금 흐름은 CF1 등급, A 등급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했다. BBB는 양호, 그리고 CF1 우수, 현금 흐름 창출이 매우 유수하고 최상위급 현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얘들이 현금성 자산이 600 얼마 정도 있어. 600 얼마. 부채는 110몇 프로인데 현금성 자산이 600 얼마니까 뭐 현금성 자산 빼버리면 부채가 또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코스닥에는 2021년 4월 회사를 보면 2006년에 쿠콘을 설립하고 2006년 12월에 펀뱅킹 가상계좌 서비스를 오픈하고,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전 증권사 계좌 정보 중개망 구축하고, 2009년에는 전 은행, 2010년에는 전 카드 전용선, 2011년에는 쿠콘 전산센터 인프라 이중화 작업에서 중단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 2012년에는 NH농협 차세대 대응 PFMS 구축. 뭔 말인지 몰라. 자, 2013년에 일본 ERP 기업 MJS와 일본 내 핀테크 사업을 전개를 위한 MOU를 체결. 금융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도 오픈하고. 자, 넘어가다 보면 20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상 국회 4차 현업 산업혁명 포럼 대표상 수상. 18년에는 핀트원을 흡수합병, 19년 초연결 데이터 앤 네트워크 A DNA 분야 100대 혁신기업으로 선정. 19년에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경쟁력 대상 수상. 이렇게 쭉 계속 또 보다가 2020년도에는 초연결 진화한 시대 DNA 혁신기업 데이터 분야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았다. 21년에는 본인 신용인증관리업의 허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되었다. 4월 이렇게. 대표회사는 김종현. 자, 18년에 KIB넷 흡수합병, 18년 12월에는 핀트원을 흡수합병 이렇게 되었다. 그래 흡수합병 하면서 18년 4월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되었고, 영업하는 게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에 2021년 3월에 추가되었고, 자본금은 뭐 지금까지 쭉 거쳐가지고 총 660만 주 발행했고, 지금 660만 주? 800만 주 아니야? 이거 네이버에는 800만 주 돼 있는데,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가 맞지? 그리고 2021년 4월 23일에 보통주 130만 주가 추가 발행되었다. 그래서 890만 주, 790만 주인데 130만 주 추가돼도 790만 주인데 맞지? 조금 이상하다. 그러고 뭐 자사주 뭐 포함돼야 되나? 의결권 없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결정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걸쳐 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하였다가 아니고 있고, 당사는 배당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5% 내, 영업이익의 15% 내에서 점진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유지할 계획이다. 자, 이거 보면은 배당 순이익이 16기 1분기에 31억, 15기에는 188억, 14기에는 91억 나왔는데 영업이
순이익이 배당 최근 5년간 없다. 그러니까 5년간 안 줬으면 이때까지도 안 줬겠다. 이때까지 안 줄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사업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라 그러지. 빅데이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내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산업의 공통점은 데이터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데이터는 각 기업의 내부 데이터,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20세기 산업의 원동력인 원유, 석유가 원동력이었다면 20세기, 21세기에는 산업 원동력은 데이터다. 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 뭐 특별하게 그 뭐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 페이스,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뭐 머신러닝을 돌리면은 어떤 사람 그게 확률이 굉장히 높대. 그게 10억 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표준을 뽑는 것과 뭐 4천만의 데이터를 뽑는 거는 천 차이겠지. 그런 것처럼 중국은 일단 쪽수가 많으니까 사람 데이터 쪽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는 데이터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자, 뭐 평균 성장률이 지금 11%쫙 이렇게 2020년까지 쭉 2022년 어닝이고 예상치고 쫙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데이터 판매 제공 서비스업이 연두색이고, 데이터 처리 관리 솔루션이 파랑색, 그리고 데이터 구축 컨설팅 사업이 파랑색, 요 곤색, 요 청색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사업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치가 11%씩 쭉쭉쭉쭉 커간다라고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 간편 결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 아까 홈페이지 할 때 말했다시피 API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전달하는 형태의 정보 제공 전문 회사다. 핵심 가치는 정보의 수집, 콜렉트, 연결, 커넥트, 조직화, 컨트롤을 하는 혁신 기업의 자사 서비스에 필요한 기업의 외부 핵심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고객이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뭐 코나이, 뭐 토스,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 네이버 뭐 이런 거, ERP 기업, 정보 API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고, API 상품은 개인 기업, 자산관리 서비스, 간편 결제, 대금 수납, 대금 결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계좌 개설, 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데 활용한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해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도화 등으로 제도화에 들어온 거지. 새로운 사업 동력이 생겼다.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 신용 정보업, 마이데이터가 본인 신용 정보업이야. 그러니까 본인 신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유가 아니라 이렇게 오픈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20년간 정보 수집과 연결에 집중했다. 정보 수집 허브 플랫폼인 쿠콘닷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큰 사업적 기회를 맞이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올해부터 다수의 혁신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SK플랜이 대형 플랫폼 아니라 보맵, 핀다, 핑크 등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당사와 함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당면 과제 중 하나가 외부 정보를 연결하는 거고, 정보는 얻기 힘들고 금융기관, 공공기관 내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정보의 수요, 기업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 왜? 회사마다 다 다르고 뭐 이렇게 규격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같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주는 게 당사의 서비스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연결하더라도 이거는 간편하게 뭐 소팅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유기업으로서 마이데이터, 페이먼트, 핀테크를 그러니까 21세기의 이제 석유처럼 그렇게 혁신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가 많이 가진 구글이 무서운 게 20억 명이 매일매일 이용하면서 데이터 뭐 미국의 그거 뭐 7월 달에는 검색 순위가 뭔지, 뭘 검색하는지, 어떤 지역에서 뭘 검색했는지 이게 다 나오잖아. 데이터. 그럼 무시무하거든. 당사는 마이데이터, 간편결제 등에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고 40여 개 국가 2,500기관으로부터 수집 연결하는 5만여 개의 정보와 지급결제 서비스를 국내 최대 정보 플랫폼 쿠콘닷넷을 통해 200여 종 이상의 API 상품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수수료 받는 거지, 수수료. 그렇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 일반 기업 공공기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API, 기업의 글로벌 전자금융 간편결제 제휴 API를 이렇게 전자금융 네트워크, 스마트 스크래핑, 그리고 쿠콘
빅데이터, 오픈 API 이런 거를 어디서 정보를 수집하냐면은 은행이나 카드사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벤사나 공공기관, 유통, 물류, 커머스, 글로벌 금융 이런 데서 정보를 긁어 모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 핀테크 기업한테 딱 넘겨주면 이 회사에서는 뭐 토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할 때 공부해서 알겠지만 토스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 확신이다. 확신하는 걸 알려 그러면 어디서 가야 돼? 카드사에서나 은행에서나 공공기관에서나 내 정보를 가져갔겠지. 가져간 거를 이 회사가 자기들이 돌라 그러면 주지 않잖아. 근데 비즈니스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자기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수수료 받고 연결해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맞다. 확신이 맞다. 뭐 직장 어디고 돈 얼마씩 번다. 본인 인증했다. 그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중간다리 해주는 그런 식의 이걸 어떻게 설명을 뭐 하겠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수료 먹는 거지. 수수료 정보를 소팅해주는 정리해준 거를 싹싹 전달해주고 메뉴를 이렇게 주방장한테 알려주듯이 뭐 웨이터가 그런 것들을 일반 고객이 주방장한테 바로 그 주문 못 넣잖아.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는 고객이 이용하기 쉬운 API 형태로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거야. 표준화해놓고 쿠콘닷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API 상품은 개인정보 API, 기업정보, 전자금융, 간편결제, 글로벌 API로 구분된다. 주요 상품 개인정보 API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자산 패키지, 개인자산 통합서비스, KB국민은행, 네이버, SK플랜 이런 데 써주고 개인소득정보 패키지는 비대면 대출, 비대면으로 대출 신용, 개인 신용평가, 헬스케어는 보험료 산정, 보험료 이 사람이 뭐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기의 기록을 오픈시켜놨으면 의료기관의 API를 긁고 오면은 이 사람이 뭐 치과를 치료를 받았는지 뭘 치료 받았는지 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헬스케어 대출금리 항도 얘가 어디 직장이 어딘지 뭘 하는지 카카오페이 토스판 이런 데 다 할 수 있는 73개 API 상품이 있고 개인정보는 그리고 기업정보 같은 경우는 기업 통합 자금 서비스 비대면 업무 지원 법인카드 뭐 사업자가 이렇게 폐업되는지 휴업하는지 이런 것들 삼성그룹 하나생명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자금관리 서비스에서 필요한 은행, 증권사, 카드사에서 여러 기관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것들. 전자금융 API는 출금이체, 입금이체, 가상계좌 이런 것들 뭐 국민카드에서는 수금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의 그 계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고객이 또 어떤 정보 또 필요한 게 있잖아. 그런 거 있고 자기들이 나는 돈을 그냥 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려고 한다 하는 거 그런 거 다 서로가 이제 또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자료를 긁고 와서 수수료 받는 4개 API 상품과 간편결제 같은 경우는 간편결제 계좌 기반 간편결제 모바일 간편결제 간편결제 하잖아. 문자로 COATM기 계좌 기반 ATM 현금 인출 신세계 INC 뭐 이런 거 비바 리퍼블릭 토스잖아. 토스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예금주 조회 이런 KG 국민카드 LG CNS 비퍼블릭 프리카 이거 토스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외에 있다. 이용기관이 7개 API 글로벌 API는 해외 40개 2000여 개의 기관 어떤 걸 하냐면 기업이 해외 계좌 통합 관리하는 거 현지 ERP와 연계된 자동 업무와 개인 자산 관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일본 라인, 일본 MJS, IBK 차이나, KB 하나은행 외 이런 것들을 하고 기타로서는 전산센터, 클라우드, 가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립적으로 전용 설비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웨어, 서버 미들웨어, 운영 서비스, 데이터 서버, 모바일 보안 서비스, 보안 컨설팅,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 위탁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 변동 특성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오픈뱅킹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데이터를 개방하는 추세를 가지고 마이데이터라는 신규 시장에 대한 사업은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경기 변동 연관성은 제한적이다. 별로 없다. 기업 정보 API도 경기 변동과 꾸준한 성장을 세가 전자금융도 경기 변동 영향이 없다. 경기 변동 영향이 없다. 경기 변동 영향 없다. 계절적 API 이거 하는데 계절적인 영향이 없다.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다. 전자금융 계절적 영향, 그리고 계절적 영향,
받지 않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잘 쓸 건 잘 쓰고 정보를 낼름낼름 다 가져간다. 해마다 또 갱신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가져간다. 시장 현황은 개인정보 API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력과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선전 효과, 그러니까 먼저 하고 있으니까 선전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규제의 샌드박스 시행 및 확대 적용으로 금융 오픈 API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API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를 했는데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52시간 확대 적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평균 부수적인 관리 업무 소요 시간은 3.58시간인데 조사국 11개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높고, 조사 응답자 75%가 부수적 관리 업무 자동화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액 결제망을 통한 계좌 이체 규모 보면은 소액 결제망, 인터넷 뱅킹, 펀뱅킹 이런 거, 지로 시스템, 타행 공동망 이런 거보다 증감률이 주 5%씩 19년 20년 대비 19%, 인터넷 뱅킹은 18%, 펀뱅킹은 17%, 다른 거는 지로는 1% 감소, 타행 공동망 마이너스 10% 감소, CD 공동망, 오픈 뱅킹 마이너스 이렇게 감소한다니까, 감소. 근데 인터넷 뱅킹과 펀뱅킹은 증가한다.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 현황도 이용 건수도 증감이 48% 증감. 이거 억원, 만건, 548만 건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간편 API는 간편 결제 일평균 이용 실적은 1,555만 건인데 1,455만 건인데 5만 건에 4,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41% 증가했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산. 우리 비대면 온라인 거래 보고 배달의 민족 시키잖아. 배달의 민족 시킬 때 배달의 민족이 우리 정보를 어떻게 알겠노, 맞지? API 개인 그 정보들 동의하고 그거 수수료 먹는 거라니까. 2020년 간편 송금 서비스 일평균 이용 실적 326만 건, 3,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52% 증가. 전자금융업자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거는 줄어들 수가 없지, 맞지? 전자금융은 계속 늘어나고 더 이제 메타버스까지도 넘어가면은 지금 인구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가상까지 들어가고 하면은 어떻게 그릴 수가 없다, 맞지? 전자 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 금액 이렇게 계속 증감이 2020년에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용 건수도 전자금융이 빨간색, 휴대폰 제조사 이렇게, 금융회사 이렇게는 전자금융업자가 이렇게 박살난다. 이용 금액도 쫙 2천억이 넘어가는 이렇게.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도 이용 건수가 15만 건에서 69만 병, 140만 건, 248만 건, 2020년에는 325만 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용 건수도 전자금융업자는 계속 더 빨간 거 이거. 이용 금액은 전자금융업자가 거의 엄청나게, 글로벌은 일본 라인, 일본 개인 자산 관리, 일본 얘들은 좀 느리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국가로서의 서비스 수요를 확산시키고 있고, 경쟁 상황으로서 개인 API는 20년간 정보를 수집해서 연결하는 사업 노하우는 있지만 국내 200여 개의 금융기관 중 150개 금융기관에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니까 200개 중에 150개 서비스 한다니까, 50개 빼놓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150개 핀테크 기업도 당사의 API를 활용해 주요 서비스를 카카오, 토스, 네이버 이거 다 하거든. 구현하는 데 시장 점유율 우위를 점하거든. 먼저 하는 데는 그냥 계속 하는 거지, 특별한 거 없는 이상. 금융위원회로부터 2021년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도 캐시카우를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정보 API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 중 개별적인 방식으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일부 존재하나, 당사는 은행도 하고 카드도 하고 증권도 하고 보험도 하고 여러 공공기관 기업이 필요한 모든 정보, 증권, 은행, 카드, 보험, 병원은 없나? 모든 정보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제공해버리니까 이 회사에 들어가면, 쿠폰에 들어가면 다 해준대. 딴 데 들어가니까 카드는 안 된대. 이렇게 되면 장점이 확 커지겠지, 맞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배달앱 등의 매출 내역 조회 기능, 추가 기능, 경쟁력 있는 상품 광고를 통해 경쟁사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자금융 쪽으로서는
전자금융 API는 은행망 연결에 대한 기술력, 은행 시스템과 업무에 대한 이해, 금융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안성, 전문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전자금융이니까. 높은 진입장벽은 소수의 중개업체가 과점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게 만든 원인이다. 그러니까 높은 진입장벽 자체가 먼저 시작했고 먼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소수 업체가 이렇게 시장을 과점 형태다. 금융회사와의 시스템 인프라를 갖추는 것 이외에도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 개발, 좀 더 편하게 은행 채널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 고객 실정을 고려한 마케팅 노하우, 축적, 24시간 관제센터 운영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간편결제 API는 오픈 뱅킹을 수용하는 간편결제는 신상품 출시로 간편결제 제휴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오픈 뱅킹을 수용하는 하이브리드 간편결제, 이제 뭐 이렇게 중복되는 플랫폼, 법인 간편인증, 결제, 미성년자 간편인증, 제로페이 등 지역화폐까지 서비스와 차별화점에서 간편결제 제휴 확대의 기반을 만들어 있다. 코나이가 이거 쓰고 있네, 맞지? 자료를. 글로벌 API는 국내 유일하게 글로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수의 국내외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은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로 40여 개국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 일본 인구 1억 넘잖아요. 중국 10억 넘지. 미국에 이어 최근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동남아시아 시장에 걔들도 편한 거 엄청 쓰게 할지. 중국은 위페이라고, 중국 거지들도 위페이 쓰잖아요. 위페이 맞나? 유페이는 대구인데. 통화 위챗 아니다. 주요 서비스, 개인정보, 상품 매출, 수수료 매출, 기업정보, 상품 매출, 수수료 매출, 어떤 거? 기업 자금관리, 기업 내부 업무 자동화, 경비 지출, 뭐 이런 거. 주요 상품은 개인자산 정보, 기업 자금 정보 패키지, 법인카드 EDI, 사업자 휴폐업조 이런 거고. 전자금융은 출금, 입금, 가상계좌, 간편결제, ATM, 예금 주조의 일원 인증, 글로벌은 글로벌 쿠폰, 이런 것들을 크게 한다. 기타는 수수료 매출, 전산 인프라 구축하는 위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수수료 매출. 원재료를 이렇게 얘들은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매입 현황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정보를 조직하고 표준화된 API 형태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 API와 간편결제 API 상품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나 대부분 상품에는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입 비용이 없다. 원가가 없다. 안정적인 서비스 위에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와 시스템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 이런 거 있다. 운영함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IT 자산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재료는 없고, 원재료 가격 변동은 API 상품은 금융 수수료, IT 자산 구매, 외주 용역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매입 활동이 발생하지 않고, 정보 API 비즈니스 특성상 정형화된 상품을 납품하는 방식이 아니고 고객이 요구하는 한 대로 딱딱딱딱 결합해가지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된다. 생산 설비는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에 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서비스의 제공, 운영 및 서버의 장비 내부 관련 및 외부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왜 얘들은 데이터가 생명이니까 데이터를 외부에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다. 내부 관제 센터 이런 것들. 그러면 매출을 나가는 거 보면은 수수료 매출이 정보 수수료인데 수출이 한 6억이고 내수가 125억. 여기서 그냥 83% 차지해. 상품 매출은 솔루션 판매 및 용역인데 수출이 한 4,700만원, 그리고 내수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내수가 요게 한 7.8% 정도 차지해. 임대 수익은 한 요게 1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700만원 정도 임대 수익이 1% 정도 가져가도록. 그래서 수출이 6억 9천, 내수가 136억, 합쳐서 142억에 요번에 1분기에 매출을 올렸다. 전년도는 513억. 이거 4 곱하면 4일은 4, 4, 16 하면 560억. 전년도보다는 그냥 예상치로는 상승하겠다, 맞지? 요렇게. 판매 경로는 쿠폰 단넷을 이용해서 판매체를 이용해서 API 상품을 자체 사업 조직, 쿠폰 단넷, 제휴 판매 채널을 통해서 개인정보, 기업정보, 전자금융, 간편결제, 글로벌 API, 기타를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이나 ERP나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이나 해외에 판다. 해외에는 일본,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 4개국이 대상이고, 해외 매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중국, 일본, 미주 지역 해외 금융정보 등 API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외 판매는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요까지는 했던 개인정보, 기업정보, 전자금융, 간편결제, 글로벌, 기타를 또 똑같이 금융기관 이런 데다가 판매하고 있다. 자, 아까 말했던 판매 방법은
개인 API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 조직으로 국내나 해외에 판매하고 있고, 기업 API, 전자금융, 간편결제, 글로벌은 국내를 자체 사업 조직, 제휴기업, 제휴금융기관, 개별 계약 조건으로 상품을 이렇게 팔고 있다. 자, 보통 보면 쿠폰 단넷을 통해 직접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고, 판매 전략으로 해봐야 뭐 현지 법인을 통해 글로벌 API 상품 판매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뭐 그냥 말하는 기고, 주요 매출처로는 2021년 1분기에 당사 주요 매출처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G모빌리언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렇게 가나다 순이고, 5대 매출주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한 18% 정도, 다 상위 5개가 전체 한 18% 차지한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 순부채, 그러니까 총 부채가 798억이고 현금 성자산은 632억인 거야. 순부채는 166억, 그러니까 부채 나누기 자본 하면은 166억 나누기 자본 총계, 잠깐, 166 나누기 자본 총계 694, 23%인데, 아까 전에 내가 재무제표 봤을 때는 총부채가 순부채가, 이거 순부채는 총부채가 아니고, 총부채 요게 나누기 자본해야지 되겠죠, 맞지? 798 나누기 자본 694, 110몇 프로 났다고. 114%. 자본이 114% 났다. 114%. 자, 순부채는 23%지만 순부채는 요거 여기 현금성 자산을 뺏는 거, 총부채에서 현금성, 지금 현금이 있으니까 이거 뺄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 것들이고, 자, 현금성 자산이 632억, 작년 15기에는 563억, 14기에는 395억.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불어난다는 거잖아, 맞지? 현금이 불어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 현금이 일단 있으면. 자, 이렇게 스크리핑 센터 있고, 자료를 모으는 게 있고, 연구소가 있고, 전자금융센터, 쿠콘 연구소에서 핵심 기술, API 상품,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17년도에는 연구원이 27명, 18년도에는 63명, 19년도에는 56명, 20년도에는 61명, 2021년 1분기에 61명 돼 있다. 소장 하나에 연구 첨단 요원 55명, 그리고 연구 보조원 5명, 이렇게 61명. 자, 그래서 전담 요원 연구소장 백청석, 2005년 15년부터 15년까지 웹캐시에서 근무하다가 주요 이렇게 넘어왔고, 보면 다 웹캐시에서 거의 다 넘었어. 2006년, 2007년 김대원 센터장, 자, 오경택 센터장 웹캐시에서 2006년에서, 김한수 부서장 웹캐시에서 넘어왔고, 거의 다 웹캐시. 그러니까 얘들 모회사가 웹캐시니까 거기서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웹캐시 근무한 자료를 긁어 모으는 김연희 부서장, 김보람 부서장, 2005년에서 2012년 웹캐시에서 강석훈 부서장, 2006년에서 2009년 우만석 팀장, 2011년에서 15년 웹캐시. 거의 다 웹캐시에서 나와서 오케이시, 오픈 플랫폼 이런 것도 있고. 자, 연구개발 비용은 한 8.9% 정도 쓰는데, 연구원 61명에 8.9% 정도, 1분기에는 12억 썼다. 작년에는 8.9%, 43억 정도를 연구비 썼다. 그러니까 매출의 8.9%만 낮은 게 아니야. 절대 많이 쓰는 거지. R&D로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낸다면은 오픈 API 중개 플랫폼,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에 API를 중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개발했고, 이게 개발한 거잖아요. 연구 개발 활동이로.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한 것들, 부동산 시세, 사업자 휴폐업, 자동차 사양 정보, 결정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 가공해서 제공하는 기술, 제공해서 수수료 받는 거지. 쿠폰박스는 은행, 카드, 증권 정보, 고객이 요청하는 정보를 고객사 내부 시스템에 편리하고 쉽게 전달하는 정보 연계 솔루션. 이건 뭔 말인지 알겠지? 쿠폰박스. 쿠폰박스에서 API를 받으면은 이제 이런 개인정보, 기업정보, 전자금융 이런 것들을 고객이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쉽게 전달하는 정보 연계 솔루션.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통해서 데이터 보유기관과 연결하는 플랫폼. 투자에 필요한 사람 특허, 뭐 여러 가지 있고, 무선 단말기를 위한 원격 검침 방법도 있고,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청구 및 결제 시스템 방법과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간편동의 시스템 방법과 이를 위한 사용자 장치 프로그램, 그리고 뭐 국내 출원은 가상회폐, 거래자금, 입출금, 서비스 장비 및 방법과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국내 등록, 이제 등록되어 있는 등록을 한 거, 팜스코, 뭐
쿠폰 포털 18년도에 등록하고 뭐 쿠폰 단내 2019년에 등록하고 이런 거지. 뭐 MBS 국내 출원한 거는 오키즈, 마이데이터 올인원 뭐 이런 것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으로선 쿠콘 아이베이스, 쿠콘 아이타임즈, ITMS 카드 매출 알림이 이런 것들 2008년에 정보 연계팀 쿠콘 뱅크박스 2010년에 이런 것들도 했고 뭐 블록체인 기반 고객 인증 처리 API는 2019년에 등록했고 많죠. 많아. 쿠콘 쇼핑몰 구매 내역 조회했는 거는 2020년 12월에 계속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이제 8.9%의 할인들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성능을 계속 고객들이 더 찾을 수 있게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고객 봐라 통신사 청구 내역 조회 API 요 자료를 딱 해놓은 거 얼마 이런 것도 필요한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 과테말라 은행 계좌 조회 이런 것도 과테말라에 그 해외 사업자가 갔는 데는 과테말라 은행 거래하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 얼마 수월하나. 일본 개인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가맹점 매출 내역 조회 이런 것들도 있고 시장 지표 정보 조회 이런 것들도 있고 은행 계좌 조회 기업 수표 조회 현금 영수증 발행 보건 의료인 면허 증서 발행 증명서 발행 마이데이터 오픈박스 쿠콘 멤버십 혜택 쿠콘 연금저축 비교공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자, 전자공시 재무제표는 입으로